자,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여론조사 핵심 지난주에 월요일 날 동해 석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지율 안 올랐습니다. 똑같습니다. 0.3 올랐잖아요. 에헤이. 왜 0.3 무시하는 겁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1, 2 정도는 올랐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 왜? 오차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뭐 3.3%면 6.6 정도도 오차범위 밖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0.3 오는 거는 윤석열을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올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자, 리얼미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30.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기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은 윤석열이 30% 언저리에서 그냥 놀아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65%, 66% 지금 육박하고 있죠. 문제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은 9주째 30% 초반이라는 거예요. 개박스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응답 같은 경우 윤석열이 40%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10%를 까먹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 뭐 윤석열이 굉장히 야심차게 석유 유전 터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3% 올랐다는 거는 지금 전혀 안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동해 그리고 동해 석유, 가스 이런 키워드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이 발표한 게 처음도 아니고 1976년에 박정희 때부터 계속 그 반복해서 써먹던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랍거나 뭐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윤석열의 태도 자체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된 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전 세계 정유사들이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엄청난 매장량이 발견됐다. 이 정도가 된다면 대통령이 나올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70년, 그 뭐 50년 전에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거 없는 내용을 다시 재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탄핵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병 중에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될 병을 막아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석유 시추는 그래도 기온 쪽에 속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지지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윤석열 지지율 올라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나라한테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찾아왔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미친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고.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가볼까요? 윤석열 위에가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이고 아랫부분이 기계가 물어보는 ARS입니다. 자동응답. 각각 윤석열 지지율 25.9, 31.5 긍정이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전화 면접 73.1%가 부정이고요. 그리고 자동응답은 67.8%가 부정입니다. 대략 저 평균치는 정확하게 70%의 국민들이 갤럽처럼 윤석열 너 싫어? 아니 70 정도면은 대국민 국민이 다 그렇죠. 합의 본사항인 거예요. 얘 탄핵해라고 해도 아무 역풍 없다는 거야. 2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지 마누라랑 지금 해외 순방까지 떠나가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거죠.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응답 민주당 39.4, 국민의힘 31.9, 조국혁신당 15.6. 이거는 기기가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40.0,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13.6. 이 지지율 두 개는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서로 합한 숫자 그것도 한번 볼만하죠. 50% 훌쩍 넘고요. 예. 항상 양쪽 다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오늘 뭐 밤 늦게라도 하고 싶은 대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러면 전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국회의장 선출 파동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잘해라. 우원식 의장은 진짜 그거 보여주고 싶을 거야.
나 추미애보다 낫다. 나 괜찮게 한다. 아. 예, 예. 오늘 밤 뭐 8시가 될지 10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대로 해야 돼요. 그 얘기 이따 따로 하실게요. 자, 다음 여론조사는 저기 뭐냐면 윤석열이 석유 나온다고 브리핑한 이유가 뭐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회색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이벤트를 통해서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화면접 62.5%, 자동응답 61.7%가 저렇게 답을 합니다. 국민들 다 눈치챘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45%의 시민들이 네.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벌인 이벤트다 이렇게 응답을 했던 건 좀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하는 국민들은 28.2%, 29.7% 각각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뭐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 찍을 거니까요. 자, 다음. 이 여론조사 꽃에 문항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아 근데 저 바지 저거는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너무 꼴 보기 싫어 진짜. 자, 이번에 산유국 관련해서도 천공이 관련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죠. 네.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입하고 있다. 전화 면접 58.8, 자동응답 63.6, 개입하지 않고 있다. 전화 면접 25.7, 자동응답 27.6. 이것도 배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네.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지. 그러니까 재밌는 건 대구 경북에서 절반의 그 시민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50%가. 그럼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비선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인 게 사실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느냐, 천공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절반의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천공이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건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시예요. 지지난주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등 다 보면 대구 경북의 부정평가가 50을 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이 50% 넘는 지역이 아예 없습니다. 대구에서도 진짜 부끄러운 수준이 된 거야. 내가 뽑았지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수준인 것 같고요. 이 다음 여론조사 재밌어요. 오늘 국회랑 연관이 있죠.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해라. 국회법을 따라야 된다. 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 말이죠. 여기 지금 전화면접 71.1%, 자동응답 61.5%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관례에 따라야 된다는 22.3%, 24.8%, 전화면접, 자동응답 각각 그렇게 나옵니다. 법대로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표시를 해뒀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도 법대로 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수사, 검찰 수사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이 30.3, 28.9 이렇게 전화면접, 자동응답 각각이고요. 불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이 63.0, 60.4 대책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그냥 확고해진 것 같아요. 윤석열은 뭘 해도 지지율 오를 만한 기반이 없는 상태. 석유를 들고 나왔는데 저거 국정 운영에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는 단계. 석유가 나와도 어디 드럼통 갖다 부은 거 아니야? 안 믿게 되는 단계. 그럼 대통령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석유 관련 브리핑 할 때 석유를 들고 나왔어야 돼요. 이번에 이 석유가 나왔습니다. 하고 딱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석유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딱 그 석유 몇 개 들고 와가지고 불도 붙여보고, 그렇죠. 마셔도 보고, 이건 뭐 알코올 냄새가 안 나네, 뭐. 진짜 여론조사였고요. 답답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만 생각하는데요.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면 조급함, 불안함, 나아가서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떡하지? 나 탄핵되는 건가? 용을 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탄핵되기 전에 해먹자. 지금 그 상황인 것 그런 같아요.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 전북대 앞에서 집회가 있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 오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보기도 했었지만 연설 잘하는 분들 많더라. 저기 정동영 의원이나 저 이성윤 의원이나 연설 다 잘들 합니다. 한병도 의원도 그렇고. 자, 근데 문제는 저거를 매주 지역 집회를 하고요. 7월 19일이 최혜병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네. 그때 전국 집회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지금 서울로? 전국 몰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일단 7월 19일에 달력의 날짜 동그라미 쳐두시기 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제 사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최혜병이나 김건희는 직접적인 촉발제일 가능성이 높고 경제입니다. 경제.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이건 이제 민들레의 헤드라인인데요. 그래프 잠깐만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사업자들한테 매기는 거잖아요. 부가세라고 줄여서. 예. 네. 저건 막 올라가. 간단해. 무능한 정권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업자 등록 내신 분들한테 세금 저렇게 뜯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10%씩 뜯어내고 네. 있죠. 근데 국세 수입 현황만 보겠습니다. 국세 수입 현황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뜯어내는데 정작 부자들한테 안 뜯어내니 세수 자체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액은 지금 8.4조 줄었는데요. 밑에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아이씨발 그러니까 진짜. 부가세는 늘었는데 4.4조. 법인세는 엄청 줄었죠. 법인세가 사실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안 냈죠, 이번에 안 이번에. 내잖아요. 네. 그게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자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열받죠 이거. 윤석열 지지율은 그런 거예요.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요. 각 집집마다 수익이 1원씩 갑자기 생기면은 아마 지지율 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 나는 윤석열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는 저는 전쟁이라고 봐요. 네, 국지전. 그걸 막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